퇴직한 지 석 달째 박민수는 여전히 일어날 시간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새벽 6시에 일어나던 몸이 갑자기 변한 일상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6시 30분에 눈을 뜬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후,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청 기획과장으로 정년까지 근무했던 그에게 이 고요함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아내 정숙은 벌써 나갔습니다. 여전히 간병사로 일하고 있으니까요. 아들 준영이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딸 수진이는 부산에서 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민수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하루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어제처럼 또 텔레비전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것이 고향집 정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5년째 그대로 두었던 집이었습니다. 오늘은 꼭 시작해보자. 그는 혼잣말을 하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고향집은 시내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와집이었는데 요즘은 아무도 살지 않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에휴, 이걸 언제 다 정리하지.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옷장과 서랍장, 그리고 어머니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화장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서랍장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수첩들과 영수증 더미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약봉지들과 안경이 들어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 때였습니다. 이건 뭐지? 갈색 가죽으로 된 두꺼운 앨범이 나왔습니다. 표지가 많이 해져서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앨범을 조심스럽게 꺼내 화장대 위에 놓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수줍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반듯하게 서 계셨습니다. 참, 그때는 정말 젊으셨네. 민수는 웃으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어린 시절 자신과 동생 민철이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입학식 사진, 가족 나들이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페이지에서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배경으로는 교회 건물과 벚꽃나무가 보였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체격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와 이렇게 다정하게? 사진을 뒤집어 보니 연필로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1951년 4월 15일.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것이 1951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나기 몇 달 전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이 사람이 누구지? 그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인과의 사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으니까요.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사건을 다뤄봤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추리소설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런 비밀이 있으셨나? 그는 앨범을 더 넘겨봤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나오는 사진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생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아버지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아버지가 아시는 일일까? 하지만 아버지도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앨범에서 빼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 넣었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동생이나 아내가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해는 이미 서쪽 하늘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정리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 사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무료하게 지내던 일상에 갑자기 흥미로운 일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탐정 본능이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진의 비밀을 꼭 풀어보겠어. 민수는 지갑 속 사진을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가 무엇인지, 그 남자는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저녁 준비를 하던 아내 정숙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 사진 좀 봐. 어머니 물건 정리하다가 나왔는데. 정숙은 앞치마를 벗고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남자분이 누구지? 아버님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이 날짜 봐. 내가 태어나기 몇 달 전이야. 정숙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여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어머님도 돌아가셨는데 굳이 옛일을 파헤칠 필요가 있어? 그냥 어머님의 지인이셨겠지. 하지만 민수는 쉽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나 특별했으니까요. 아니야, 이건 단순한 지인 사진이 아니야. 표정을 봐.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정숙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먹고 이야기하자. 지금은 밥부터 해야지. 다음 날 민수는 동생 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철아, 형이야.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어? 형,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각한데.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이상한 사진을 발견했어. 보여드리고 싶은데. 1시간 후 민철이 집으로 왔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어머니가 낯선 남자분과 찍으신 사진인데. 민철은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형, 그때는 지금이랑 달랐어.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사진 찍었다고. 별거 아닐 거야. 아니야. 이 표정을 봐.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야. 민철의 표정이 약간 불편해졌습니다. 형,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야.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찾아내서 가족들 마음만 복잡하게 만들어? 나는 그냥 진실이 궁금할 뿐이야. 진실? 뭔 진실? 어머니가 평생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진실 아니야? 민철은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형은 공무원 일 너무 오래 해서 그래. 뭐든지 조사하고 파헤치려고만 해. 어떤 건 그냥 묻어두는 게 나을 때도 있어. 민철이 돌아간 후 민수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관심 없어 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아니면 정말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며칠 후 민수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세대분들이라면 뭔가 알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먼저 김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아이고, 민수야. 어쩐 일로 왔나? 민수는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혹시 이 남자분이 누군지 아시나 해서요. 김할아버지는 사진을 받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진을 어디서 찾았나?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돌려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때는 워낙 혼란스러운 시기였으니까. 하지만 민수는 할아버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거든요.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정말 모르겠네. 그런 옛일은 그냥 묻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박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절친이었던 분입니다. 할머니, 이 사진 좀 봐주세요.
박할머니는 사진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디서? 역시 아시는군요. 이 남자분이 누구죠? 할머니는 한참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어떤 일은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게 나을 때가 있어. 내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야. 왜 다들 이러세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냥 그 사진은 없애버려라. 가족들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여보, 이상해. 어르신들이 모두 뭔가를 숨기고 있어. 정숙은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둬. 어머님이 감추고 싶어 하신 일을 굳이 파헤칠 필요 없잖아.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더 이해하고 싶어. 어떤 마음으로 사신 건지 알고 싶다고. 이해한다는 게 꼭 모든 걸 알아야 하는 건 아니야. 때로는 모르는 게 더 큰 이해일 수도 있어.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꺼내 침대맡 조명 아래서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생 본 어머니 모습 중 가장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떤 분이셨길래 이렇게 웃으셨을까? 민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관심 없어 하고 마을 어르신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이 비밀을 풀어보겠다고. 4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쌓은 경험을 총동원해서라도 말입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보자. 그는 공책을 꺼내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의 날짜, 배경, 어르신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퇴직한 지 석 달째,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수의 조사는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마을의 다른 어르신들을 찾아가도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모두들 사진을 보자마자 당황하거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민수는 점점 사진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확대경까지 구입해서 배경의 작은 부분까지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여보, 또 그 사진 보고 있어? 정숙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뭔가 놓친 단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해. 아이들이 와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마침 그때 아들 준영이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나 봅니다. 아버지,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응, 별거 없어. 집 정리하고 그러지. 준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설명하자 준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년인데 왜 이런 걸 파헤치세요? 궁금해서 그래. 내 할머니를 더 알고 싶어서. 알 필요 있어요? 할머니는 평생 우리만 사랑하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준영은 한숨을 쉬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좀 말려드려요. 이상해 보여요. 그날 밤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당신 정말 이상해졌어.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다고 이런 걸로 시간 보내려고? 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그냥 어머니를 이해하고 싶을 뿐이야. 이해? 뭘 더 이해한다는 거야? 어머님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어머니에게도 다른 인생이 있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정숙은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정숙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준영이도 일찍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동생 민철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외로워졌습니다. 퇴직 후 이렇게 가족들과 멀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직장일로 바빠서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는데 이제 시간은 있지만 대화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민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숙이 친정에 가서 며칠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친정에 가셨다면서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별일 아니야. 곧 돌아올 거야. 아버지가 그 사진 때문에 이상하게 구시는 바람에 집안이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에요? 준영의 목소리에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퇴직하셨으니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동네 봉사활동이라도 하시고 왜 이런 쓸데없는 일에 매달리세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된 걸까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혼자만 고집을 부리는 게 맞는 걸까요?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아는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어머, 민수 씨. 요즘 부인이 안 보이던데 어디 가셨어요? 아, 친정에 잠깐 다녀온다고. 부부싸움이라도 하셨나? 민수 씨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민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알게 되면 소문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달빛 아래 조용한 묘지에서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만두라고 하는데 정말 그만둬야 할까요? 민수는 사진을 꺼내 어머니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가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 미소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이 표정에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바람에 뭔가 날아와 발에 닿았습니다. 민수는 손전등을 켜고 보니 오래된 신문지였습니다. 1951년도 신문이었습니다. 이게... 신문을 펼쳐보니 한국 전쟁 관련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 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선 장병들을 위한 위문 행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이 교회였고 그 남자가 군복을 입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혹시 전쟁과 관련이 있는 건가? 민수는 신문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져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1951년 한국 전쟁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민수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1951년 4월, 바로 사진이 찍힌 시기에 대규모 휴가가 있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거다. 민수는 무릎을 쳤습니다. 처음으로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전쟁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아내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집에 들어올 수 있어? 정숙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혼자만 생각했나 봐. 이야기할 게 있어. 정말 그 사진 이야기 그만둘 거야? 아니, 오히려 중요한 걸 발견했어.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고 싶어. 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오후에 들어갈게. 민수는 그 사이에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1951년 4월 전후로 있었던 위문 행사들, 휴가를 나온 장병들에 대한 기록들을 정리했습니다. 정숙이 돌아왔을 때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앉아봐. 내가 찾은 걸 보여줄게. 또 그 이야기야? 하지만 이번엔 달라. 나도 많이 반성했어. 민수는 신문 기사와 자료들을 보여주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분과 교회에서 만난 건 전쟁 중이었어. 아마 위문 행사 때였을 거야. 정숙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그 남자분은 군인이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생각해봐. 1951년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이잖아. 정숙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그분을 먼저 만나셨던 거네. 어쩌면 어머니에게도 첫사랑이 있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전쟁 때문에 민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혼자서만 생각했어. 가족들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정숙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당신이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해했어야 하는데. 그날 저녁 민수는 아들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아, 아빠야. 시간 있을 때 한번 내려올 수 있어? 아버지, 어머니랑 화해하셨어요? 응. 그리고 너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내 할머니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야. 준영은 주말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내 은지도 함께였습니다. 민수는 차근차근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신문자료, 전쟁 기록들까지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께 이런 이야기가 있으셨구나. 은지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분 정말 잘생기셨네요. 할머니도 너무 예쁘시고. 준영도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분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함께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가족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비난이나 걱정 대신 궁금증과 관심이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동생 민철도 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형, 아직도 그 이야기 하는 거야? 하지만 자료들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분을 만나셨던 거구나. 민철아, 나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너도 도와줄래? 민철은 한참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형. 같이 찾아보자. 가족들이 함께하니 조사는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준영이는 인터넷 검색을 도왔고 정숙은 마을 아줌마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민철이는 다른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정숙이 들고 온 정보였습니다. 여보, 김순자 아줌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때 교회에서 위문 공연이 있었대.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이랑 휴가 나온 군인들이 함께 했다고. 민철도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형, 옆 동네 최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그때 젊은 군인 한 분이 우리 할머니하고 자주 교회에서 만났대.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다고 하시네. 점점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준영이가 군사편지 박물관에 문의해서 1951년 4월 부대별 휴가자 명단을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교회 기록부를 찾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오래된 기록부를 찾은 것입니다. 아버님, 찾았어요. 은지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1951년 4월 15일 위문 행사 참석자 명단에 이준호 중이라는 분이 있어요. 민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준호라고? 네. 그리고 그날 촬영한 사진들도 보관되어 있대요. 내일 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가족들과 화해했고 중요한 단서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든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아마 고마워하셨을 거야.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줘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준호, 이분이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정숙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우리 모두가 함께 찾고 있잖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서 가져온 기록부에는 더 많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준호 중위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 고등학교를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1950년 자원 입대해서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여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보세요. 은지가 오래된 단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위문 행사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안에 어머니와 준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70년 전 그날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네.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영이는 인터넷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준호 중위는 1951년 10월 15일 전사했대요. 상무훈장도 받으셨고요. 민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진을 그렇게 소중히 간직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준호를 깊이 사랑했지만 전쟁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버지와 만나 결혼했던 것입니다. 민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아셨을까? 아셨을 거야. 아버지는 현명한 분이셨으니까.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더 어머니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닐까?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지. 다음 날 온 가족이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민수는 준호의 사진을 어머니 비석 옆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게 되었어요. 준호 씨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숙이 꽃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마음을 평생 혼자 감당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준영이도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우리한테는 그런 티를 안 내셨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민철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이해 못해서 죄송해요. 형이 끝까지 찾으려고 했던 거 이제 알겠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뭐 할 거야? 정숙이 물었습니다. 준호 씨 고향을 찾아가 보고 싶어? 혹시 가족분들이 계시면 어머니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우리도 같이 가자. 준영이도 동의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참여할게요. 할머니 이야기를 후손들한테도 전해줘야죠. 한 달 후 가족들은 준호의 고향인 서울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조카분이 살아계셨습니다. 삼촌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들을 줄은 몰랐네요. 조카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촌이 편지에서 사랑하는 여자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어머님이셨군요. 민수는 어머니와 준호의 사진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분이 평생 삼촌을 그리워하셨다고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길로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준호의 묘비 앞에서 온 가족이 참배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사진을 묘비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가 평생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이 말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민수도 동감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해결하려고만 했는데 함께 하니까 훨씬 의미 있었어. 준영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찾아서. 아니야. 나는 그냥 어머니를 더 알고 싶었을 뿐이야.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무료하게 지내던 자신에게 이런 소중한 경험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비밀을 찾으면서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준호 씨를 사랑했지만 전쟁으로 잃으셨다.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한테 쏟아주셨다. 상처를 사랑으로 바꾸신 거였다. 며칠 후 민수는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옛날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한테 이런 소중한 이야기가 있겠구나.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어머니 앨범을 정리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였습니다. 여보, 이 사진들로 어머님 추모집 같은 거 만들어 볼까? 정숙의 제안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준호 씨 이야기도 함께 담자. 어느 봄날 벚꽃이 만개한 교회 앞에서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70년 전 어머니와 준호가 사진을 찍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준호의 사진을 들고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어머니, 준호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숙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여보. 아니야. 덕분에 소중한 걸 많이 얻었어.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이 벚꽃길 위에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제 더 깊은 가족의 사랑으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